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 문화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2014년 대비 2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2012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인재 활용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 가구도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도 2배 인상되어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건절 대책을 추진해 재범률을 크게 감소시켰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격차가 여전히 크고 신종 성범죄 등 여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2017년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 실천 어려움이 여전하고 맞벌이나 한부모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자녀 양육 지원과 교육 정보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6쪽 추진 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 인재 활용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 청소년 안전망 강화로 출산율과 고용률을 확대시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8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여성 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가족 친화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인증을 대폭 확대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당연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 인력 수요를 분석해 채용을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 가이드북을 보급해 육아휴직자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가정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하고 전국 여성 친화 도시를 중심으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여성 참여율을 높여 성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인재 DB에 10만 명을 등재해 여성 인재 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훈련을 확대하며 틈새 직종을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과 제품을 홍보하는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성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양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매년 7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족 해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민간 협력 사업으로 부모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획기적으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가족 행복 드림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 센터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일제 연령 대상을 만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아이 돌보미와 이용 가구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교육도 전문 기관에서 통합 실시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 13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하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해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서는 아동 양육비를 인상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 총괄 부처로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온 오프라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녀 성장 지원에 보다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작년 상계 지역을 시범 실시한 것을 확대하며 여성 안전 지표도 개발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도서, 벽지 등 여성 안전 취약 지역까지 확대하고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몰카 등 신종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피해자 초기 대응을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형 보호시설도 신설해서 자립과 자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현장의 대응 지원 역량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사회 안전망과 자립 지원 강화 정책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제를 마련하고 교육부의 대안학교와 취업사관학교 등과 같이 민관 부처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제공 동의 주체를 본인에서 부모와 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눈높이에 맞는 전문 직업 훈련과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안전을 위해 아웃리치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1388 상담 채널과 현장 근로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과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확산 방안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적극 알리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민간 협업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성과 부분을 2012년은 얼마, 작년은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것은 굉장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정보 업무를 하다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이전 단계와 비교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보고가 잘 되신 것 같고 농담을 좀 한마디 한다면 우리 여가부 장관님께서 우리 여성 업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까 보니까 쪽수를 말할 때도 6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 일에 그냥 머릿속에도 많이 담겨 계시니까 아주 나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여성과 자녀가 여성과 학생들, 아동들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성과 아동들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제일 좀 힘드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여성과 가족을 참 떼어서 구분해서 정책을 펼치기도 좀 어렵고 사실 묶여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특히 미혼 부모의 경우에도 저희가 자립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저수도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비용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성의 인재 활용과 그리고 관리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투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부모 교육 부분도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실제로 키워보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야 이제 저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해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여러 부처하고 시작하고 있는 부모 교육도 이제 처음 정착이 되는 5년인데 앞으로도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